네, 민주당 경선혁명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 오연우가 묻다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인병에서 승리를 한 부승찬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개월 전부터 용인병에 가 계셨죠? 한 4개월. 4개월. 예. 예.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용인병하고 인연은 아니 용인에 이제 어렸을 때 네. 예, 좀 살았고요. 거기 네. 이제 인근 초등학교, 네. 신갈 초등학교 잠깐 그래요. 예, 네. 머물러 있었습니다. 졸업은 못했고요. 그래요. 한 2달 전이었던가요? 우리가 만났습니다. 나누구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그때 방송할 때 보니까 막 상당히 긴장하시고 네. 그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예. 근데 언제부터 좀 이게 좀 내가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네. 예, 근데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저께 밤에 10시에 우리 오마이TV가 막 생중계하고 예. 있었는데 예, 그때 부승찬 딱 됐을 때 예. 이름이 거명됐을 때 예.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네. 그리고 당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수지 구민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공정한 경선을 해주신 의원님들 네. 정철수 의원님 네. 예,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정치 초보가 네. 예, 내려가서 네. 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네.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너무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하고 감사했죠. 예. 이 지역이 이제 정춘숙 예. 의원이 3선에 도전한 예, 곳이지 예,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3선 의원 이제 3선 도전하는 현역 의원을 누르고 예. 이렇게 됐는데 예. 아까 한 분 한 분이 감사다라고 했어요. 예. 어떤 마음이 결정적으로 이 전충숙 의원보다는 부승찬 후보를 선택하게 했을까요? 저는 좀 이 현수막 네. 또 건게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예. 그렇게 걸었어요? 예,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 예. 네,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이 점을 많이 네. 설명하고 네. 싸워왔고 네. 앞으로도 제도권에 들어가면 싸울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정책적 능력도 갖고 있다. 네. 예, 그래서 학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국회 다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정책적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지를 기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고 네. 당원분들과 수지 구민들한테 이제 다가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철역이나 예. 골목길 막 돌아다니면서 예. 이렇게 만나보면 예. 사실 부승찬 그러면 널리 얼굴이 알려진 분은 아닐 터인데 네. 맞아 들으면서의 그 느낌 좀 따뜻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출근 인사가 가기가 싫었습니다. 가기가 싫었고요. 왜 가기가 싫었냐면 가기가 싫었다. 아무도 인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쟤는 뭐지? 하니까 매일매일 나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일 그 하루도 안 쉬고 네. 출근 인사 2시간씩 하고 네. 하면서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네.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뭐 이런 느낌, 이런 생각, 이런 자신감, 그다음에 한 발을 더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힘들을 우리 수지 구민들이 많이 주셨죠. 예. 그날 어제 그제 경선 발표 날 다른 현역들도 예. 이쪽에 정춘석 의원 말고도 예. 다른 현역들도 대거 탈락됐어요. 네. 근데 그 결과를 함께 지켜봤을 텐데 네. 예.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정치인보다는 한 단계 더 수준이 높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찍 캐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을. 네. 그래서 윤석열 이 무도한 정권을 네. 타도하는 게 네. 가장
우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은 원하고 있고 네. 당원들도 원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현역들이 그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지금 그 깊게 한번 우리가 음미해 봐야 될 말씀을 하셨네요. 예.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 예, 높다. 예. 왜냐하면 시대 정신을 더 빨리 캐치하기 때문에. 예. 왜 국민들은 그럴까요? 이게 보면 네. 이제 그 대의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네가 대신 위임받아서 해달라. 그건 네. 내 거다. 해달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표를 주고 그다음에 국회의원한테 표를 주는 아주 네. 단순한 논리인데 네. 그 행정부의 행정부에 맞서는 그 입법부의 무기력함. 아하. 내가 권력을 그래서 준 건가? 음. 그래서 국민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음. 입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근데 그 대의 정치가 무너졌다. 한 축인 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그 역할을 못 해냈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표를 줄 때는 제대로 싸우라고 줬는데 그럼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뭐 다 합치면 180석이라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몰아줬는데 예. 이제 제대로 좀 해봐라라고 예. 했는데 예. 무기력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 예. 이제 그 기운이 예. 어떻게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막 이게 느껴지던가요? 예, 느껴졌고 질책하시는 분도 너무 많았고요. 좀 제대로 싸워라. 이게 제일 제가 많이 들었던 겁니다. 제대로 좀 싸워라. 예, 제대로 싸워라. 음. 스트레스 받는데 국민들이 아. 뭘 할 수 있겠냐. 어? 네. 그것만 명심하면 된다. 지금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예. 또 앞으로도 예. 3년이나 남아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제대로 싸워라. 예. 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평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거기에 이제 매우 잘못함이 음. 40% 후반대잖아요. 그렇죠. 40% 후반 전체적으로 항상 40%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되고 잘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 10%대가 유지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과반을 가까이 가고 어떤 때 넘고 하는 게 네. 결국은 그게 국민의 뜻이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네. 예, 그런 네. 것들을 잘 읽어야 되고 음.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네. 그런 국민의 요구를 받들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이후 며칠간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경선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얼핏만 봐도 한 25명 정도의 현역들이 예, 이제 함께 경선하고 있어요. 예. 이 25명 현역들 중에 또 이제 몇 분이나 또 탈락할까? 이 예. 흐름이 어떻게 될까? 예, 관심이 되는데 네, 어제 그제 그 결과가 다른 이후의 일정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떨까요? 저는 100% 준다고 봅니다. 아.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 국회의원보다 한 단계 수준이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현역 교체 비율이 높은 거지. 저는 네. 뭐 공천, 뭐 파동, 비명, 비문 이걸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네. 생각과 당원의 뜻을 네. 예, 이게 공천에서 나타나는 거지. 네. 이게 뭐 비문이라 뭐 비명이라 뭐 행사하고 뭐 네. 이런 게 아니다. 여전히 국회의원들은 네. 그 뜻을 이해 못 하고 있다. 여전히. 예, 그래서 그거를 당원이나 국민들이 표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죠? 예. 그 프레임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지금 예. 거대한 흐름을 결정하고 있는 당원과 국민들은 예. 무엇을 원하고 있나 이것은 제대로 보지 않고. 예, 그렇죠. 음. 예, 오로지 선거공학적으로 네.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프레임으로 네.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네. 바닥에서는 네. 국민의 어떤 생각, 당원의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음. 표로 나타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거를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소득이네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예. 이번 선거에 내가 한번 뛰어볼까 예. 말까 막 고심했잖아요. 예. 예, 그랬었죠. 우리 오마이 TV에도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도 제가 어느 정도 막 느낌이 있었는데 네. 정말 내가 생생한 민심을 예. 이거 후보자가 되니까 한번 예. 겪어볼 수 있네. 이것도 예. 엄청난 소득이겠습니다. 아, 그렇죠. 엄청난 소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 예. 여기서 부승찬이라는 음. 후보는 야, 잘 싸울 수 있으니까 내가 준 거야. 어. 근데 가서 제대로 못 해. 네. 그래서 완전히 공천 혁명이다 이거는. 어. 예. 제가 봤을 땐 그간의 룰을 닫겠다. 예. 그간의 룰을 닫겠다. 예. 닫겠다. 음.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공천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음. 이제 본선에서 이겨서 국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불안할 거고 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음. 칼을 빼들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거다. 이제 그간의 룰을 닫겠다고 그러는데 그 룰 중에 하나는 예. 이제 현역 프레임이라든지 예. 현역의 이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개파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던 거라든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룰을 닫겠다 그러는데. 조직이죠, 조직. 조직. 예. 그러니까 당원 조직이 예, 이게 현역 의원들만 다 갖고 있고 기존 조직. 예, 당원 명부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만 관리하면 이겼잖아요. 어차피 일반 여론조사는 의미가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에 당원 투표율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온라인 입당자들 개인이 내가 붕괴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뽑아서 네. 나의 종으로 네. 한번 부려보겠다 이런 생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그 기존의 어허. 당원 조직을 넘어서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함께 경쟁하신 분이 지금 재선 의원이란 아이, 말이죠. 그럼요. 이제 삼선 도전한 정수주 의원이 4년 동안 그러면은 얼마나 그동안 축적된 조직과 예. 핵심 예, 당원과 예. 이게 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근데 그 힘이 또 이제 우리는 만만치 않다고 느꼈잖아요. 예, 얘기해 왔잖아요. 그동안. 그 전까지 21대 전까지는 다 이제 신인들이나 개혁적인 사람들이 다 무너졌죠. 그 힘 때문에. 예. 그들이 막 옆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당원 네. 새롭게 참여한 당원의 수가 많고 예. 일반 국민들도 이 시대 정신이 뭐냐 예. 이거를 이제 물으면서 적극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왔다. 대단히 훌륭한 저는 공천 혁명이라고 보여져요. 이거를 언론에서는 이렇게 네. 프레임을 잡고 가고 있지만 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대단히 훌륭한 공천 혁명에 속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 같은 신인도 될 수 있어. 그럼요. 예. 너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내가 명령한다. 네. 당원이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어. 나가서 싸워봐라. 네. 그리고 네. 만일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길어봐야 넌 4년짜리 목숨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네. 22대 민주당이 네. 제대로 갈 것 같아요. 예. 그 무서움을 벌써 네. 느끼고 계시네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책임감이 엄청나죠. 지금 오히려 반드시 본선에 이겨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요. 예, 그냥 저희는 그냥 당원. 근데 이제 그저께 밤에 10시에 그렇게 네. 우리가 오마이TV가 생중계 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진행을 했는데 딱 결과를 발표가 딱 나왔잖아요. 근데 저의 첫 표현이 이건 혁명이다 했어요. 예. 근데 그 제가 하는 거 안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 똑같이 예. 아까 예. 뭐라고 하셨죠? 공천 훌륭한 공천 혁명이다. 예. 그걸 이제 직접 당사자니까 더 절절히 느끼셨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우리 유권자분들이나 이런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은요. 네. 그대로 기존의 시스템대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혁명이 아니죠. 혁신도 없고 네. 일말의 개혁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은 네. 뭐 비명 행사 뭐 이런 표현도 뭐 그다음 친명 행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는 그냥 네. 언론의 프레이밍에 불과한 거고 저는 혁명이다. 그래요. 예. 자, 이제 본선전이 중요한데, 예. 그죠? 예. 상대 후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고석 후보네요. 예, 예. 대통령하고 막 연수원 동기라고도 하고. 예, 아주 절친이라고 제가 네. 지인분의 휴대폰에 고석 우리 후보님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가로해 놓고 네. 윤통 절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전 고등
군사법원장. 법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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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군 검찰 출신이네. 예, 군 검찰 출신. 그러면 이제 군사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예. 국방부 대변인도 하고 예. 그러셨는데, 예. 자, 이 각이 어떻게 지금? 일단 네. 그 군 사법 개혁이 지금 민간에서는 네. 뭐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수사권 조정 이런 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군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나고 그런 게 안 일어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최상병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군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서 네. 경북 경찰청 가서 수사 자료를 빼오고, 네네. 물론 뭐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저는 추정하는 건데, 네. 이종섭이 핵심이잖아요. 그 네. 입만 이제 남아 있는 거고 밑에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음. 뭐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섭을 보내는 거죠. 해외로 보내서 네. 호주 대사. 호주 대사로 보내는 거고, 음. 그 다음에 기상천외하게 피의자를 출금 금지 해제를 하고. 자, 오늘 그랬죠 법무부가.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방어할 사람은 고석이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공격할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그 군 출신들을 많이 보내요. 국민의힘에서 뭐 단수공천, 뭐 신범철 국방부 장관 단수공천, 네. 그다음에 저기 경상도의 임종덕 국방부 네. 국가안보실 2차장 네네. 이쪽을 또 공천을 주고 이게 최상병 사건의 핵심 그렇죠. 사람들이 네. 지금 다 포진해 있어요. 네. 포진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라. 음. 지금 최상병 사건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오다가 있는 거고, 네. 이제 고석도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일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 제가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과 이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들의 싸움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쪽에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홀로 네. 외롭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좀 앞 시간에 다녀가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 힘이 되고 최상병 사건부터 시작해서 군사법제도 개혁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이뤄내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요. 자, 현장에서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을 그동안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좀 현장에 보면 민심은 이런데 윤석열 정권 심판 열기는 이렇게 뜨거운데 왜 민주당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하향 추세지?라고 걱정을 했을 텐데 이제 직접 뛰는 분으로서도 그런 걱정도 했을 법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신뢰성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켜보잖아요. 지켜봤기 때문에 여전히 민심은 여론조사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여론조사대로 가고 있는 건 않고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가 가서 이제 이벤트를 만들고 붐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그거 약간 컨벤션 효과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국민들의 60%는 윤석열 정권 이대로 안 된다. 윤석열의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공천이 끝나고 하면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불안하긴 합니다. 여론조사 나오면 특히나 이제 용인 수지는 험지고 박빙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정권 심판에 대한 우세론, 이 사람들이 막상 투표장으로 갔을 때 과연 한동훈의 이벤트에 표를 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국은 윤석열을 심판해달라는 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50%에서 60%는 다 그쪽으로 심판에 대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민심을 믿는 거네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심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는 일이에요.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그 와중에 뭔가 불리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민심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는 일. 아니 여론조사는 요동을 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윤석열 국정운영 평가는 일관되게 2년 동안 유지가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예. 그죠. 이게 민심이라는 거죠. 잠깐 흔들려요. 네. 누가 말 실수를 하고 뭐 네. 저도 말 실수를 합니다만 하고 하면 잠깐 흔들리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이 내재된 네. 일관되게 내재된 데는 음. 결국은 윤석열 심판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네. 그것이 4월 10일 날 예. 표로 나타날 것이다. 예. 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예. 자, 아까 험지라고 그랬어요. 예. 용인 이쪽이. 예. 예, 용인 병인데 수지, 예. 부자 동네 막 예.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지역적 특성을 좀 설명한다면요? 용인 수지는 이제 아파트가 이 건물 기준으로 93%가 되고요. 아, 그러니까 무슨 산업단지나 뭐 이런 네. 게 아니고 네. 거주 도시입니다. 그냥 음. 거주하는 도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가 한 23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소득 수준이 분당 다음으로 높아요. 음. 용인에서 가장 높은 소득 네. 수준을 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성교 의원이 사선을 한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정춘숙이 잠깐 갖고는 왔지만 네. 그때는 뭐 K방역 문재인 음. 대통령의 어떤 인기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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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서 약 5천 표 차이로 네. 이겼지만 대선에서 이제 15,000표 정도 음. 유일하게 진 데가 이제 용인 수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군요. 처인, 뭐 기흥, 동백지구가 있지만 유일하게 또 여기 수지가 또 네. 이재명 대표님께 표를 몰아주지 못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험지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예, 지역이다. 아, 그러니까 국힘 계열인 뭐 네. 새누리당, 한나라당 네. 이런 쪽에서 무려 사선을 한 네. 한선교 의원이. 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지고 대선지고. 음.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예. 정춘수 의원 예. 민주당 쪽에서 가져왔어요. 예. 이제 이번이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네. 상당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네. 그때는 뭐 그런 바람이라도 불었지만 음. 지금은 뭐 그런 바람은 안 부르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네. 올곧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네. 예. 자, 그런데 용인시가 4개 선거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옆이 서로 영향을 주고도 아, 그럴까요? 그렇죠. 예. 어.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용인 정에서는 음. 이제 이탄희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저 이현주, 이현주, 네. 그다음 박성민 박성민 전 새 최고위원, 후보죠. 네. 여기서 이제 또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직 경선이 안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처인 쪽도 음. 용인시 갑에서도 지금 안 끝났습니다. 이상식, 권인숙, 네. 뭐 이우일. 이우일 이런 네, 네. 아직 안 끝났고 음. 그다음에 그 김민기 의원님께서 불출마한 지역에서만 전략 공천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이 음. 벨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인물들이 음.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고 네. 이 벨트에서 음. 윤석열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음. 이 경기 남부 벨트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용인이 4석이나 돼요. 그러니까 예. 저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에? 글쎄요, 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용인 4석 중에 예. 지금 그 용인병 네. 우리 부승찬 후보 네. 거기가 제일 험지예요? 그렇죠. 그동안 보면 지금 다른 데는 막 네. 교차가 이루어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민주당의 텃밭인 데가 네. 뭐 이탄희 의원 그렇죠. 지역구라든지 동백지구, 그다음에 네. 기흥의 김민기 의원 지역구 이런 데는 이제 뭐 약간 네. 좀 민주당이 좀 해볼 만한 좀 승산이 아주 큰 지역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인도 이제 뭐 반도체 뭐 클러스터다 뭐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막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네, 데인데 네, 네. 거기는 이제 교차적으로 되는 데니까 한 번은 네. 민주당 밀어줬다, 한 번은 이제 국힘 밀어줬다 하는 데고 네. 여기 이제 수지는 이제 음. 참 어려운 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무조건 2석은 갖고 올 건데 이제 2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네. 관전 포인트죠. 그럼 용인 중에서도 가장 험지인 예. 용인평에 부승찬 후보가 승리한다면 예. 용인은 싹쓸이하는 거겠네. 아, 그렇죠. 아. 네. 용인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싹쓸이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선이 본선 확정된 분들과의 어떻게 연대와 연계를 해서 네.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을 만들 것이냐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네. 중요한 거죠. 그래요. 예, 네. 그런 거. 이제 후보들이 다 확정이 되면 용인에 예.
되면 한번 네 분이서 아, 모여가지고 그렇죠.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예, 하고 예,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네. 그런 벨트를 좀 만들어서 음. 뭐 옆에 수원까지 네. 뭐 김준혁 교수가 이제 박강원 의원을 아주 음. 친승하긴 했지만 네네네. 거기까지 해서 연결시켜 갖고 용인 수원 그다음에 성남 이 네. 벨트를 남부 벨트를 만들어낸 게 정말 네. 중요하죠. 자, 오마이 TV가 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나누구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출연했습니다. 그게 좀 보탬이 됐습니까? 아니 다 연락 와서 긴장하는 걸 처음 봤답니다. 아니 긴장은 항상 하는데 네네네. 이 그렇게 긴장하는 건 처음 봤다고. 아니 또 앞에 나서 분들이 이거 뭐 스크립트 잘 쓰고 뭐예요 이게 여기서 잘못되면 큰일 난다 막 하니까 참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정말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뭐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부승찬이 얼마나 긴장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 덕분에 또 많은 분들에게 그렇죠,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음. 예.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하신 말씀들이 참 다가온 게 많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수준이 높다. 예. 왜냐하면 시대 정신을 더 빨리 예. 아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더 절실하기 때문에 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네. 자,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네. 이제 오마이 TV가 릴레이로 예. 어제 그제 경선혁명이죠. 경선혁명의 승자들을 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경선혁명의 이 바람을 만들어낸 유권자, 예. 진정한 주인 예.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게 없고요.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지구민들이나 당원분들이 책직을 크게 들었다. 이것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말 시대 정신을 읽고 올곧이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경선에 임해주신 훌륭하신 우리 정춘숙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선에서도 반드시 이겨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연우가 묻다에서는 그저께의 민주당 경선 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세 명의 승자, 현역을 누른 승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금방 부승찬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은 정치인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을 더 빨리 캐치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마이 TV는 앞으로도 계속 이 뜨거운 경선 현장을 생중계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광주 서구을이죠. 광주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되고 있죠. 광주 서구을인데 이 서구을은 현역이 지금 개혁신당으로 간 양형자 의원입니다. 그래서 현역이 아닌 민주당의 후보 3명이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8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오마이 TV가 중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밤 그리고 모레 밤도 계속 오마이 TV가 이 경선 결과를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보수 언론들이 친명, 비명 행사 이런 언어들로 민주당의 경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다르죠. 오마이TV는 경선의 밤에 민주당의 경선 혁명이 시작됐다. 당원과 국민들의 무서움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언론, 꼭 필요한 언론, 오마이TV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010-3270-3828 이게 자발적 시청료 월 10,000원의 자발적 시청료로 오마이TV를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를 직접 걸거나 나도 참여 문자를 넣어주시면 우리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우가 묻다. 오늘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3명의 현역을 누른 후보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승찬 후보님
예, 예. 마무리 말씀까지 계속 지켜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전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